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에 계신 분들과 전국 16개 CGV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로 보고 계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석규 씨부터. 네, 재밌는 경험이네요. CGV 라이브도. 네, 반갑습니다. 한석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래원입니다. 위에도 계시는 거죠? 안 보여서 여기 계신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리즌 감독 나희원입니다. 네, 오늘 원래 조재훈 씨도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드라마 피고인 촬영이 잡히셔서 생각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이름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감독님께서 그 전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작품들 관객분들에게 선보이셨잖아요. 뭐 네. 남쪽으로 튀어나온 화려한 휴가나 우생순 같은 영화들을 선보이셨는데 작가로서는 굉장히 따뜻한 휴먼 드라마를 선보이셨는데 프리즈는 따뜻한 휴먼 드라마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연출하시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나리오 작가 활동할 때는 좀 휴먼 드라마 같은 작품들을 많이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들이나 좀 흥행을 하면 유사한 작품들이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 그쪽을 많이 했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좀 더 센 이야기, 휴먼 드라마하고 반대편에 있는 좀 강렬한 이야기에 대한 좀 갈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연출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그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를 막 보신 분들이라서 머릿속에 인상적인 장면들이 더 깊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에 대한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희가 영화 스틸을 보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부탁드릴게요. 완전 리얼 구역이라고 지금 교도소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교도소가 거의 또 하나의 캐릭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이 뛰어나고 존재감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태까지 하는 기숙사 같은 저 하루방도 인상적이었지만 이코의 권력을 보여주는 목욕탕 씬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한석규 씨의 삭발식 탈의도 볼 수 있고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목욕탕 씬은 실제 교도소에 저런 공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랬어요. 저도 목욕탕 공간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씬은 원래 없었죠, 감독님? 네, 네. 네. 목욕탕에서 제가 탈의하는 씬은 원래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없었죠. 없었나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찍으면서 나 감독님한테 뭐 부탁 비슷하게 이코의 어떤 그런 교도소 내에 뭐라고 할까요? 아주 네, 그런 캐릭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시 하나 그림자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 그래가지고 목욕탕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물을 데워달라. 아, 목욕탕까지 직접 제안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제안은 아니고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이제 나영 감독님이 그 목욕탕이 있다. 그러냐? 그래서 벗어라. 네, 약간 재밌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그런 한 상징적인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때 또 나영 감독님이 교도소 내 공간을 벌써 다 보셨으니까 그래서 한 며칠 후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걸 한번 활용해봐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씬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네. 덕분에 감사하게도 저희는 목욕탕 씬을 네, 벗을게요 또.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이 씨는 이제 그 이코가 과연 이 교도소에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씬인데 사실 시나리오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선배님께서 이제 이코가 어떤 사람인지 한 씬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주셨고 실제로 장안교도소에 저 목욕탕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공동 목욕탕입니다 사실은. 네, 그 수용 그 재소자들 다 같이 쓰는. 그런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 시나리오 상에는 목욕하는 씬이 없는데 아 써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데 선배님 제안하신 거에서 딱 들어맞은 거에서 선배님 안 벗어야겠는데요. 하시고 사실 저 그림이 되게 폼나지만 저 탁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아니 그것까지는 말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얘기하고 싶네요. 멋있으시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셔서 하시면 좀 말라 빠졌으니까 좀 쏙 들어가 있었죠. 여기만. 네. IPM 안에. 네, 재관람을 하게 되면 이 씬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또 죄수들의 방도 있지만 김래원 씨는 또 특히 독방이랑 친하셨잖아요. 나중에는 스스로 들어가서 벌렁 들어눕는 그런 비글미까지 독방에서 선보이셨는데 연기지만 독방이라는 그 좁은 공간을 좀 경험하시는 건 어떠셨나요? 네, 그 처음에 저희가 촬영한 교도소가 지금은 장소가 구장흥교도소였어요.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실제 그 수용소였고요. 죄수들이 생활을 하던 곳이고 뭐 그 독방뿐만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음산하고 싸늘한 느낌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그 독방은 이제 한 2평 되는 것 같아요. 저 한 명 딱 누우면 그런 공간인데 아주 이렇게 좀 지저분한 냄새도 나고 안 좋고 불쾌하면서도 어떤 좀 그런 냉기가 흐르면서 그 약간 뭐 벽에 피도 약간 튀어 있었던 것 같고 낙서도 돼 있던 게 그 저희 영화 안에 그대로 또 활용을 하셔갖고 감독님이 쓰셨고요. 재밌었어요. 그 공간에 익숙해지려고 저는 계속 그 촬영이 아닐 때도 그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공간 덕분에 캐릭터에 몰입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셨겠어요. 뭐 아무래도 그런 실제 장소였기 때문에 세트로 저희가 만들어서 찍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효과가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기 보면 죄수방도 독방 못지않게 좁은데 신성록 씨가 이렇게 촬영 카메라가 못 들어가서 직접 촬영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지금 신성록 씨 길이감을 보면 웬만큼 몸을 구겨서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뭐 이제 보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몸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김나연 선배님 얼굴을 넘어서 이렇게 하다가 툭툭 털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착잡하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타디캠 같이 그렇게 핸들들 직접 했죠. 핸들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인들이 가끔 피임이 필요한 그 기구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 물총같이 아니 제 아이디어는 너무 아니에요. 비하인드 이제 스토리. 미술팀이랑 뭐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대사도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잘 뿌리. 너 이상해 지금. 아, 좀 뿌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네. 성아 그만해. 이렇게 적극적인 실제로 그 물은 촬영 감독님 다 맞았어요. 그 우위를 쓰고 다 맞으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영화의 비하인드를 말씀해주시는 라이브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귀중한 기회인 것 같고요. 감독님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그 마지막 폭파시는 그게 CG나 특수 촬영이 아니라 직접 불을 지르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이게 실제 장흥교도소에 있는 작업사동인데요. 그 우리가 허가를 얻어서 실제로 폭발을 시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교도소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공고를 다 하고요. 몇 시에 엄청난 폭발음이 있을 테니 놀라지 말아달라 하고 실제로 거의 4일간
불을 계속 냈다가 껐다가 하면서 아주 힘들게 찍었던. 감독님 그동안 그러한 파괴 본능을 대체 어떻게 억누르고 작가 생활을 하셨는지. 내가 보시면 알겠는데 해소가 다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액션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화에서 정말 우리가 흔히 개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리얼한 액션들이 정말 끝판왕처럼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한 분은 김래원 씨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 속에서 정말 많이 얻어 맞으세요. 나중에는 김래원 씨 얼굴만 봐도 제가 좀 아플 정도였는데 감독님께서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액션과 연기가 동시에 되는 몇 안 되는 배우라고. 아무래도 그래도 고생은 또 고생이었겠죠? 왜 그러세요? 감독님 칭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예, 신성록 씨도 그렇고 한 선배님하고도 마지막에 또 감시탑의 액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랑은 실질적인 액션은 없었지만 또 정훈인 선배님도 한 선배님하고 이렇게 또 그런 에피소드가 될 만한 또 액션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는 직접 또 얘기 주시면 되고 저는 저희가 그 액션 씬에 있어서는 이 교도소라는 공간 안에가 어떤 액션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제소자가 이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뭐 액션에는 좀 이렇게 집기가 있고 그러면은 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보시기에도 더 화려할 수 있고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님하고 무술 감독님 배우들 이렇게 의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좋게 봐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훈인 선배님 그 액션 스토리에 대해서. 사실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정훈인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아하게 교도소장실에서만 있어서 액션이 뭐가 있을까 싶을 텐데 영화 안에서 조재훈 씨와 정훈인 씨가 피를 보셨다고 촬영하시면서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뭐 어쨌든 이게 영화라는 게 찍다 보면 이게 그 액션이 과하다 보면 NG를 내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 대선배님 한석규 선배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저는 그 NG 장면이 선배님과의 굉장히 그 친해진 관계 이런 게 어떤 친밀감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선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말 그 총이 진짜 총이었었기 때문에 그 보셨겠지만 뒤통수 맞을 때 그 사운드가 진짜 사운드 같아요. 딱 소리가. 네. 그래서 선배님이 NG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피만 안 나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봤더니 피가 나더라고요. 네. 선배님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처음 이 영화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제 뭐 이렇게 촬영에서 만날 때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포옹하는 게 달라지셨고, 그래서 저랑은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피를 보고 가까워진 그렇죠. 사이군요. 그냥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애 셋의 아버지인데. 미안하고 우리 애 넷의 아버지구나. 굉장히 좋았던 계기의 NG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독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 다치는 게 액션 영화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장면에서 좀 피가 나서 상당히 당황했죠. 더군다나 이렇게 풀에 칠 때 빡 하는 소리 사실 괜찮았어요. 진짜 리얼하니까. 근데 선배님이 맞는 순간 NG야 이래버려가지고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이왕 맞은 거 그죠? 쓰면 좋은데 완전히 못 쓰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조재현 씨가 실제로 또 여러 차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강목으로 그 취사장에서 창길의 테러 전에 강목 맞을 때 혼절을 했고 또 그 손목 잘리는 씬에서도 이렇게 밑에 톱밥이 깔린 상태에서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를 때 열을 펼치다 보니까 깔린 톱밥에 얼굴을 이렇게 많이 비벼서 눈이 또 막 충혈돼서 또 실려가고 화면으로 봐서는 모르겠던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죠. 아니 지금은 늘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화면에 그렇게 보이진 않네. 재윤아 미안해. 오늘 안 오셨다고 이렇게까지. 그러면 저희는 다음 스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말 살벌한 영화와 다르게 다들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요. 반전 케미 구역이라는 타이틀이에요. 먼저 한석규 씨와 김래원 씨는 오래전부터 낚시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분 다 전작의 드라마에서는 의상 가운을 입으셨고 이번에 또 나란히 제수복을 입으셨는데 사랑하는 사이라고까지 한석규 씨가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네. 뭐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코와 유권의 사이를 저는 또 너무 그렇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유권이라는 인물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면 혼자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이코와 유권은 사랑하는 사이죠. 이렇게 몰랐다가 알게 되고 그 해석은 또 뭡니까? 그 해석은 형님 참. 범죄 액션 영화인데. 아니 근데 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있어서는 사랑 그러면 이제 남녀간의 어떤 뭐 이런 좁은 의미보다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여튼 유권과 이코는 또 그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또 그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그런 반대로 뒤집어 또 부정적인 하여튼 모든 감정의 총집합 모든 덩어리가 저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권과 저 이코라는 인물은 바로 그렇게 사랑했다가 서로 또 증오했다가 헤어지게 되고 또 이런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 연기자들은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도 해요. 네. 김래원 씨는 어떠셨어요? 사적으로는 친분이 깊다 하더라도 일을 같이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작업 같이 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선배님하고 같은 취미 생활을 그래도 수년을 해서 오히려 소통하고 하는데 더 저는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그 소통의 편리함이라는 게 대선배님이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후배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걸 오해하시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신 거죠. 뭐 지금 후배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이겠구나. 되게 긴 얘기라 아무튼 두 분이 많은 닮으셨어요, 애정으로 화법까지. 많은 애정으로 배려를 많이 해주신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로를 생각하시는 마음들이 목소리에서도 되게 벌써 두 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되게 달콤해집니다, 목소리가.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두 분 사이에서 긴장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분 다 연기로는 뭐 내노라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중요한 씬들이 있거든요. 이코와 유건이 부딪히는 씬들을 찍기 전에는 상당히 서로 이렇게 말씀도 잘 안 나누시고 난 중간에서 아니 감독님 선배님 레온 씨라면서 긴장감이 아주 팽팽했죠. 근데 정말 프로답게 잘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호은 씨가 보시기에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모든 죄수들을 다 아우러보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 강 소장님도 이 죄수들을 다 사랑했죠. 그랬나요? 이코도 사랑했었고, 네, 그랬었죠. 네,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장흥 이렇게 굉장히 멀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그래서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촬영을 하면 그 전날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 다음날 촬영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좋았다는데 그래서 우리 그 강 소장은 이제 강 소장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 매니저가 그랬어요. 세트가 어디다 지을까? 저는 이제 집이 판교니까 야 이천이나 어디 여주 쪽에 짓지 않겠냐? 아니면 파주 쪽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강 소장 세트를 거기 장흥교도소 그 위에다 적어놨더라고요. 네. 세트인가요? 굳이 거기다 안 해놔도 되는 걸 거기다 적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시로 거기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내려가니까 이제 마지막 촬영 때 감독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노란색이었나요? 저한테는 분홍색이었나요? 요만한 화분을 네, 요만한 선인장 같이 생긴 건데 그런 화분을 줬어요. 정말 네. 사랑에 꼽히는 프리즌이었네요. 그렇죠.
분위기 맞지 않게 예, 그런 화분을 줘가지고 저한테 너무나 기억이 남네요. 화분 아직 있습니까? 그럼요. 인증 접근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촬영 회차가 다 마친 배우들이 떠날 때 항상 화분이나 꽃다발을 전해줬어요. 아 다른 사람은 다 줬어요. 다 주는 거예요. 네, 선배님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도소에서 이제 형기를 맞아 출소하는 느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마세요. 박수 쳐주고 그렇게 다 훈훈하게 네,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꽃을 남자 뭐 사람. 촬영 끝나고 두부도 먹었다고. 아, 정말요? 그죠? 그 마지막 이제 장응 분량을 다 마치고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떠나야 될 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밤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제작팀들이 두부를 한 번씩 이렇게 선물처럼 해서 다 나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배우들은 이제 이렇게 다들 먹고 이랬는데 또 어떤 분은 먹지 않고 거의 또 나한테 집 던지고 뭐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현장이었네요. 사진 보시면 여기에 또 신상록 씨랑 조재현 씨가 아주 살벌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 이 사진은 신상록 씨가 SNS에도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로도 저렇게 두 분 사이가 좋았나요? 저희는 뭐 톰과 제리와 같은 그런 사이죠. 예, 제가 제리인 것 같아요. 주로 놀려먹기 때문에 형님은. 예. 근데 뭐 둘이 있으면 즐거워요. 드라마도 예전에 같이 했던 적도 있지만 너무 스스럼 없이 친해져가지고 너무 즐겁고 저게 정말 진짜 모습입니다. 연출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러고 있었나 봐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나시나요? 아니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저런 사진 찍혔지 싶을 정도로 항상 저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희 스틸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기가 되게 배우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본인의 연기에 대해서는 보통 배우분들은 늘 만족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화자찬 토크라고 해서 영화 속에서 내 마음에 가장 들었던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릴 텐데 한솔희 씨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 본인의 작품에 상당히 엄격하시기로 소문이 났는데 영화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어떤 건가요? 아마 그건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한테 제가 다른 동료 연기자들한테 물어본 적은 없죠. 당신은 당신 연기 마음에 드느냐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심 전심 분명히 뭐 우리 직업적인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우리 연기자란 직업은 좀 자학적인, 네, 가학적인 스스로를 꾸짖고 네, 그런 직업인 듯 싶어요. 아마 창작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공통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림이나 뭐 그 외에 뭐 글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떤 한 씬의 한 장면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제 눈을 네 이번에 이코라는 인물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시선 통해서 한번 봤을 때 아 이제 눈이 조금 쓸만해졌구나. 네, 이제 눈에 조금 뭔가 좀 사연이 담겨져 보이는 듯 싶다. 네, 왜냐하면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CG 기술이 발달이 돼도 배우의 눈은 구현해내지 못할 거라고 단정해요. 네, 피부나 뭐 머리카락 또 뭐 액션 뭐 이런 건 다 될지 몰라도 그 눈만큼은 절대 구현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아마 눈은 사람의 눈은 뭐라 그럴까요? 다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눈 하여튼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연기도 연기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눈인데 그 눈이라는 거는 뭐 한 해, 두 해 돼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야 겨우 완성된 한석규 씨의 눈을 프리즌에서는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김요한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시나리오 감독님이 직접 쓰셨는데 처음 책 받고 그 송유건이란 역할에
이렇게 조미료를 되게 많이 감독님하고 의논해서 또 저도 의견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감독님도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해서 전반전에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코의 눈에 들기 위해서 뭐 그 학교라는 인물을 잡으러 밖에 다닐 때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한 번은 현장에서 또 감독님이 그 대사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틀로 좀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받아서 또 이렇게 조금 바꾸면서 거기 같이 하시는 그 등치 큰 분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쪽에서 비 맞으면서 액션하는 게 있고요. 네, 거기도 사실 되게 고생하고 비 맞고 액션하고 추운데 뛰어다니고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예, 그쪽의 액션도 그 다리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거의 감독님 모든 부분이 감독님께서 되게 흐뭇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거의 모든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감독님께서 꼽으시는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싶은 아니요, 점이 저기 있을까요? 이제 보통 캐스팅 과정에서 이제 배우분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좀 서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의 누구 같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프리즌에서 송유건은 그 폴 뉴먼이 아주 젊었을 때 그 우리나라에는 폭력 탈옥이라는 제목으로 출시가 됐는데 쿨앤드 루크라는 아주 오래된 교도소 영화에서 거기에 루크 역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튜니티 시리즈의 테렌스 힐이 아주 괴짜 같은 그 서부 사나이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믹스된 이런 캐릭터는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했는데 마지막 막상 촬영 들어가서 레온 씨가 송유건 하는 거 보니까 뭐 루크고 다 필요 없더라. 아 김래원이 송유건 맞구나. 그래서 레온 씨가 시나리오 보면서 아 감독님 저는 이 시나리오 이 영화에서 막 신나게 놀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잘 놀기도 하고 초반 전반부는 아주 그냥 유건 보는 재미로 네. 한 시간에 훅 가버리잖아요. 아주 비글미가 넘치시더라고요. 네, 중간까지는. 스스로 흡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아마 저보다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여기 주역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이 더 많으실 거예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번쩍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가 어두워서요. 네, 여기 끝쪽에 계신 분 지금 손 들고 계신 검은 상의 입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미 너무 안구호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뒤쪽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뽑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즘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느와르물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면 범죄 영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프리즌도 그 영화들과 어떤 게 다를 건지라는 평을 분명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감독님이 직접 이게 각본도 쓰셨고 연출도 하셨으면서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셨는지 뭐가 나는 다른 영화들과 더 차별점을 뒀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짜 어디 기자님이세요? 훅 들어오네요. 프리즌은 좀 색다른 교도소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도소는 사실은 범죄 거의 종착지잖아요. 근데 새로운 범죄 시발점이 되면 어떨까? 교도소는 법의 선을 넘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인데 거기서 또 한 발 선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범죄 소굴이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시작이 됐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황당무계하잖아요. 기상천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만큼 리얼리티를 상당히 보강해야겠다. 시간적인 배경이나 공간적인 배경을 좀 리얼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게 하나 더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 기상천외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납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캐스팅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이 캐스팅됐고요. 영화는
사실은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캐릭터 좋지만 영화 배우를 보는 맛이 난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연기는 저 신인 감독이 저한테 상당한 어떤 힘을 준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네, 거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석규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영화 잘 봤고요. 한석규님은 충무로의 제왕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코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과연 이코는 어떻게 해서 그런 악인이 되었는지. 혹시 한석규님께서 영화를 찍으시는 동안 내내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코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석규님 그런 생각이 사랑합니다. 맞죠. 어제 팬클럽 막동이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물론 상상해봤죠. 연기자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료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 인물의 그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끼리는 그 사람의 전 히스토리, 전 역사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러는데 이코라는 인물의 우리 나영 감독님이 저한테 맨 처음에 이 시나리오 그리고 이코라는 인물을 제기했을 때 그 붉은 산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아마 그 소설이 우리 나영 감독님한테는 이 작품의 어떤 그 시나리오 속에 굉장히 큰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 그런 소설인 건데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이코예요. 이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나 감독님한테서 처음 전해 들었었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참고해서 근데 그 소설에서조차도 그 이코라는 인물은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그렇게 등장을 해요. 물론 영화상에서 이제 120분이라는 그 러닝 타임 속에서 이코의 어떤 뭐 프리퀄 그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지만 그래 봐야 제 생각에는 아마 짤막한 아까 그런 목욕탕씬처럼 그런 함축적인 뭐 그런 씬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영화의 결말 영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내원이가 맡은 그 유건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그 모범수 그 옷을 입고 이제 다시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코의 탄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물이 또 이코가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영화상에선 이 유건의 그 역사가 다 보여지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엔딩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코도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이코라는 인물이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바깥에서 완성이 돼서 교도소로 들어와서 그렇게 된 인물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코라는 인물은 그런 전의 역사, 전의 이야기를 다룰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라는 아이 또 바보같이 말기시겠네. 웅이나 미안하다. 우리 한석규 선배님께는 인문학적 질문을 삼가해 주세요. 시간도 타임도 있으니까 다들 아시면서 기사 내용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웅이한테 혼나고 또 표정 좋고 아이 나.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게요. 마지막 질문은 한석규 씨 말고 다른 분께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기
사이드 쪽에 계신 관객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일단 저는 그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질문은 하나로? 네, 질문을 하나로 그러면 이제 일단 감독님께 왜 이 배경을 조금 옛날 배경으로 삼으셨는지. 왜냐면 요즘 배경으로 했을 때 더 뭔가 요즘 트렌드하는 뭔가 좀 스피디하고 뭔가 더 약간 그런 세련된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굳이 옛날 배경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한석규 배우님과 이제 김래원 배우님께는 이제 그 전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배우들과 많이 붙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 남자들만의 그런 진한 그런 이제 신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또 본인에게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그 연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개 하신다더니 2개만 하시네요. 자, 제가 시간에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교도소는 그 사회의 어떤 문명 수준이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보려면 교도소를 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미의 국가들의 교도소와 서유럽이나 이런 쪽의 교도소는 천지 차이가 있죠. 우리 프리즌의 그 설정은 사실은 좀 기상천외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범죄 소극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배경이 조금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부패되고 이런 시간적인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현대사에 그런 때가 언제였을까 고민해봤더니 95년도가 사실상 대형 사고가 엄청나게 빈발했었고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본격적으로 터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프리즌의 시간과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잡았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 더 하죠.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선배님한테 내원 씨. 시간 관계상 제가 대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깊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자 배우분들하고 하는 뭐 장점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대선배님하고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선배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했다 레원아. 잘했다. 네, 이곳 압구정 CGV를 비롯해서 전국 16개 CGV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프리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한석규 씨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CGV 라이브도.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었고요. 영화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는 하여튼 저한테는 추억이에요.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거. 영화는 뭐 하여튼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와 그렇게 봤다. 그 기억들이 뭐 생생하고 어렸을 때부터 봤던 영화들, 극장에서의 냄새 또 뭐 이런 것까지 또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여러분들 영화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의 그런 걸지 한번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프리즌이 여러분들한테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고 친근해져서 편안해지는데 벌써 끝났네요. 네, 아쉬움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못 보셨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셔서 영화가 잘 되길 바라고요. 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저도 저희 영화를 관람해 주신 분들 돈 내고 관람해 주신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영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가 어떤 메시지, 이 프리즌은 메시지보다는 어떤 그냥 즐길 수 있는 범죄 액션 그런 영화입니다. 네, 주인분들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영화는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신나는 액션 영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기 시즌 라이브톡은 사실 개봉 전에 하는 행사고 정말 그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먼저 티켓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도 조금 비싸죠, 그죠?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전국 지금 CGV 상영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첫 번째 유료 관객이죠.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아까 상영관에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보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아주 한껏 즐겨주시는 게 느껴져서 흐뭇했고요. 정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프리즘 좀 성원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프리즘은 전야 개봉하거든요. 3월 22일 수요일 전야 개봉하는데요. 아마 통쾌한 범죄 액션 영화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데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프리즘을 보고 나니까 이 말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